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앞에서 배운 우리가 유리식을 좀 활용을 해갖고 이제는 유리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유리함수들을 좀 그려보고 그에 맞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앞에서 배운 유리식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겠죠. 유리식을 가지고서 함수로 만들어준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을 썼다, y는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은 다 유리함수란 거예요. 또 y는 x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녀석들도 되겠죠. 또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런 녀석들도 다 우리 유리함수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녀석들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y는 x분의 k다 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부터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y는 x분의 k처럼 생긴 이런 녀석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그려야 되니까 y는 x분의 1부터 좀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얘를 가지고서 자, 이렇게 두 가지 x축과 y축 가지러 갈게요. 자, 일단 얘네 기본적인 정의역이라 라고 하면 밑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그에 따라서 나머지들은 모든 실수들이 돼줘야 하니까요. 나머지 파트가 우리 정의역이라는 부분들은 정의역은 x바 x는 0인 모든 실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정의역이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역 y 값에 대해서는 얘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없어지죠. 0이다 라고 하면 그때 0이 되는 값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치역은 쟤를 0으로 넣었을 때 우리가 못 갖는 값들이라고 해서 y도 마찬가지로 0인 모든 실수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제외된 나머지 값들을 구하자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 값을 나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하나씩 그려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한번 그려봐야 되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1일 거야. 자, 1,1이다 라고 좀 잡아주도록 하죠. 1,1 돼갖고 여기 점 찍히겠고요. 자, 2면 2,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한 요쯤 찍힐 거고요. 자, 2분의 1이면 자, 우리가 번분수 형태죠. 2분의 1이면 이런 느낌일 거야. 자, y 값이 2분의 1분의 1이죠. 번분수라서 1분의 2예요. 값이 뭐다? 2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이 값이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야. 나름 마이너스 값을 대입해도 똑같이 형태가 돼서 얘는 이런 대칭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지겠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좀 그려지는구나. 자,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성질들 자체를 보니까 얘 1,1을 좀 지나고 있어. 1,1을 지나죠. 여기 1,1.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딱 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하니까 뭐 그려보고 싶다. 얘네들을 좀 연결해 보고 싶다는 거죠. 야, 연결해 보니까 얘네들 y는 x인데 이 그래프들을 가지고 보니까 뭐야? 대칭의 형태처럼 생겼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얘도 그래프 한번 점 찍어보면 2분의 1,2잖아요. 밑에도 보면 이 2,2분의 1이에요. 서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반대쪽에도 한번 좀 찍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2였을 때 우리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쪽에도 2분의 1일 때도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요쯤 찍힌다라고 해서 얘는 이 점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야. 서로 또 대칭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얘네들끼리도 대칭이란 거야. 얘네들끼리도 서로가 대칭 형태처럼 보이네요. 자, 이쪽에 반대쪽을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구나 또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가 왔다리 갔다리,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유리함수상에서 성립을 하겠구나 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다른 성질들을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저렇게 그려졌다라면 우리가 좀 궁금한 내용들은 여기 이 부분 1이 말고 한 2나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분의 무슨 숫자라고 하니까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우리가 k라고 쓰자는 거지. 어떤 숫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쓸 거야. k는 상수다라는 말을 쓰게 될 거고 x는 그래도 적어도 0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 값이 나누는 값이니까 실질적으로 k 나누기 x라는 값이다 보니까 이 x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도 다른 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기본적으로 그렸던 y는 x분의 1을 가지고서 다른 애들이 이제 비교하느라 써버릴 겁니다. 자, 비교할 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얘가 y는 x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궁금한 게 숫자를 증가시켜 보겠다는 거야. 1이란 걸. 어떻게? y는 x분의 2다라고 증가를 시켜봤어요. 자, 그럼 대놓고 우리가 딱 확인하는 길은 1을 넣었을 때 몇이 나오냐가 궁금할 거야. x분의 1일 땐 1일 거야. x분의 2일 때는? 그렇죠?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요점 찍어줍니다. 자, 바깥쪽으로 그려지겠다는 거야. 왜? 내가 x값을 뭔가 넣을 때마다 얘 밑에 있는 이 값보다는 2배만큼 그려지겠다는 거니까 바깥에 쪽에 좀 그려지겠도. 얘도 대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자, 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y는 x분의 뭐 4 정도 생각해 볼 거야. 1일 때 4가 나오겠다는 거니까 뭐 한 이쯤 그릴게요. 이쯤. 그래서 얘가 또 바깥쪽에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바깥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구나.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이런 위에 애들 값에, 위에 이제 개수 값에 따라서 얘들이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는구나. 바깥으로 밀려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다 뭐다? 양수에서 일어난 일. 자,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음수에서 일어난 일을 또 자연스럽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y는 얘가 x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만 뭐다? 1일 때가 그냥 나는 마이너스 1일 뿐이야. 1일 때가 마찬가지로 내가 마이너스 1일 뿐이죠. 그렇게 반대쪽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뭐 하겠다? 좀 숫자를 좀 더 증가. 여기서 뭐 감소라고 보겠죠. 이 숫자. 절대값을 좀 증가시켜 볼 거예요. 그냥 숫자만 2를 늘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깥쪽으로 갈 거야. 자,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가겠죠. y는 x분의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자, 계속 바깥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느낌상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얘는 2, 1, 2, 4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서 바깥쪽으로 넘어가는데 마치 숫자가 커지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네들의 이 k의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바깥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점점 바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말해쓰자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k의 값이 자, 여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더 붙여보도록 하죠. k의 값이 이거 한 뭐 4번 정도가 돼요. 4번. 자, 이번에 뭐 k의 값에 대해 좀 보자면 k의 값은 뭐야? 양수라고 한다면 어디서 그려져?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음수라고 한다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려지겠죠. 자, 뭐 색깔로 한번 구분을 지어 봅시다. 양수 파트 초록색 하면 얘랑 얘로서 그려진다는 얘기겠고요. 자, 그리고 음수 파트라면 얘랑 얘로서 그려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얘를 수치를 좀 대입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수치를 좀 대입하자. 그래서 대입해갖고 수치상으로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얘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들 값을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4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땡글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씩 뭐 해보면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냥 요거 정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질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름 뭐 여기 첫 번째 거는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거고 얘가 두 번째 정도의 성질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대칭에 대한 성질, 네 번째는 k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가 될 거고요. 네 번째 성질은 점근선이 x는 제로, 자, x는 제로에서 좀 두껍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쭉 해서 요 파트, 얘가 그래서 x는 제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선생님 저기는 왜 x가 제로라고 표현해요? 이 함수는. 자, 왜 그러냐면요. x가 이걸 점을 몇 개를 찍어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0, -4 뭐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찍어보면 0, -2 이 정도 되겠고 여기쯤면 뭐 0, -1이다 해서 뭐만 변하고 있어요? y값만 변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x가 고정이 되고 y값은 고정이 안 됐습니다 라고 쓸 때 이렇게 세로축 x는 제로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자면 쫙 해서 y값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야. 나름 점근선은 y가 0이 되는 값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점 찍어보면 돼요. 0,0가 아니라 얘가 0이 되고 y값이 앞에보다 -4 정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점 찍어봤어. 얘 뭐는 -2,0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얘도 뭐야? 누가 고정됐어? 지금 y값이 고정이 됐죠. 그래서 y가 고정이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자라고 볼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평행 이동. 자, 기본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얘가 x분의 1 할게요. y는 x분의 1. 자, 아까 그대로 갔던 아까 그 성질들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었냐면 y는 제로라는 점근선이 있었고요. x는 제로라고 하는 또 점근선을 또 갖고 있었어요. 좀만 다시 그릴게요. 자, x는 제로라고 하는 이런 점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y도 제로다라는 점근선이 또 있었어. 그럼 얘를 이동한다는 거는 누굴 이동해 줘야 돼? 얘가 바로 대표값인 거예요. 얘네들을 대표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차한 지점은 0,0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대로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간다 하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갈 거예요. 자, 얘는 점근선에 한없이 가는 거예요. 한없이. 점근선이 있는 녀석들은 진짜 점근선에 정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자, 지금 얘는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쉬우라고 그린 그래프고요. 좀 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점근선이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래프에 정말 붙여서 그려주는 게 좀 더 맞아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거의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좀 멀리서 보자면 사실 이렇게 좀 더 다을랑 말랑해서 그려주는 게 좀 더 우리의 유리함수 파트가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단 뭐 잘 그려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를 이동을 시켜본다면 누구부터 이동할까 해서 보면 x는 제로 해서 이만큼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만큼 이동시킬 거야. 그래서 이만큼 이동해줍니다. 자, 여기 뭐 x는 2라 쓰죠. 자, y값도 마찬가지로 3만큼 이동할 거예요. 자, 3만큼 이동 쫙 해주게 되면 얘가 y가 3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한 이론은 x의 값에다가 2를 대입하겠다는 것은 x라는 값 대신에 x 빼기 2를 넣겠다는 거고요. y라는 값이 3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y라는 값 대신에 y 빼기 3을 집어넣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큼을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얘네들 그대로 이동을 해줘요. 쫙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식은 y 빼기 3은 x 빼기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넘겨서 보자면 y는 x 빼기 2분의 1과 더하기 3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읽을 때 이제 어떻게 하겠다? 얘는 이만큼 이동한 거고 3만큼 이동한 거다 라고 보자는 거야. 누가? y는 x분의 1이란 녀석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런 값을 값게 만들어줬어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자는 거죠.
자, 근데 당연히 얘네들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안 주어질 거야. 어떻게 주겠어? 당연히 얘를 풀어놓겠지. y는 x 빼기 2에다가 1 하고 더하기, 이거 되돌려 볼게요. y는 x 빼기 2와 3x 빼기 6입니다. 자, 그래서 되돌려보자면 x 빼기 2에다가 우리는 이 값을 되돌려서 3x 빼기 5다라는 이런 값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느리게 만들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다시 되돌려 볼 거야. 자, 되돌리는 방법은 얘는 원래 우리가 나눗셈, 나머지 정리를 원래는 사용을 해요. 왜냐면 얘가 지금 3x 빼기 5 나누기 x 빼기 2는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정석대로라면 3x 빼기 5라는 거를 x 빼기 2로 나누자라고 해서 얘 3배야. 그럼 얘가 3x 마이너스 6이고 두 개 뺐어. 그래서 얘가 더하기 1이다 라는 값으로 써요.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를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나는 x 빼기 2로 나누었고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죠. 3에다가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얘를 x 빼기 2에다가 저 말로써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3배에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얘는 x 빼기 2에다가 1과 더하기 x 빼기 2에다가 3배의 x 빼기 2가 되겠어 라고 해서 x 빼기 2분의 1과 더하기 3 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왔던 값으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방식은 참 좋긴 하지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계속 쓰고 앉아있어. 계속 언제 쓰고 앉아있어 이거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로 하겠다. 그냥 x 빼기 2가 있으면 자, 위의 값에서 여기서의 값에서 그냥 바로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건 x 빼기 2죠. 만들어줘. 어차피 개수 3이야. 여기도 개수 3이다 보니까 3이 몫으로 왔죠. 똑같이 하자는 거야. 일단 3으로 만들어줘.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원래 값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x 빼기 2에다가 3x 빼기 5라고 돼 있는데 자, 얘를 실제 얘만 먼저 계산하면 3x 빼기 6이야. 근데 마이너스 6은 필요 없는 값이죠.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얘 갑자기 생겨난 값이라서 더하기 6을 하고 기존에 마이너스 5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 해서 맞춰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여기 질문이 또 많아요. 쌤, 그러면 미리 계산해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이거는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그건 조금만 이따 설명할게. 이거 마무리 짓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계산이 돼서 x 빼기 2분의 저 파란색 파트가 와서 1 하고 더하기 3이라고 써지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얘기 말씀 안 드렸던 요거는 왜 저 형태로 쓰라고 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좀 뒤에서 볼 내용이지만 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좋은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를 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풀었어. 좀 간단한 형태니까. 근데 만약에 2x 플러스 1과 얘가 3x 플러스 2다라는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풀기가 힘들어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을 만들어줬어. 자, 그래서 3이 되기 위한 값이 뭐야? 얘를 바꿔줘야죠. 이 2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3이다 라고 해줄 수 있어. 그럼 3 되죠? 자, 풀어놓고 보니까 얘는 3x 플러스 2분의 3이죠. 이때는 그냥 2분의 3을 빼고 더하기 1을 하는 게 위에서의 이 값을 갖고 내려서 더하기 1을 하는 게 계산이 좀 더 쉬워요.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라는 거예요. 연습을 미리 해놔야지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1분의 얘를 앞에 계산해주면 2분의 1이다. 더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자, 허나 우리가 이대로 해석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자. 얘네들을 좀 더 이쁘게 고치다. 앞에 1을 없애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1을 먼저 묶어줘. x 플러스 2분의 1과요. 그리고 2분의 1. 자, 근데 어차피 얘는 2분의 1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3. 자, 그리고 얘는 아예 값을 이렇게 보죠. x 플러스 2분의 1과 자, 2가 요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니까 4분의 1과 더하기 2분의 3으로써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제일 좋다는 거예요. 물론 4로 밑으로 내려가셔도 되지만 얘네 점근선보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y는 2분의 3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겠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암기로 하셔갖고, 암기도 아니고 암산으로 다 하셔도 됩니다. 실수가 별로 없다. 난 자신 있다. 하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값들을 하기 어려우니까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그대로 같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다? 그대로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대로 같이 움직여요. 그대로 움직여요. 다만 뭐가 똑같이? 기울기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쓸 때도 자, y는 x가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y 빼기 3은 x 빼기 2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다 라는 값이 여기 우리의 대칭인 녀석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 친구,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보자면 얘는 위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보자면 마찬가지로 y 빼기 3과 마이너스 x 빼기 2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또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y는 마이너스 x와 얘 더하기 2죠. 그래서 3 넘어가게 되면 더하기 5다가 바로 저 대칭인 그래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또 중요한 게 누구겠어? 누구에 대해 대칭이야? 얘는 x축과 x, 점근선에 대한 x값과 y값이 같이 이동한 녀석이 되겠다 라고 해서 2,3을 기반으로 우리가 대칭이 되겠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던 그래프의 형태들에서 얘기하자면 얘를 바로 얘기할게요. y는 x 빼기 1과 2 더하기 3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x는 1과 y는 3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또 할게요. x는 1과 y는 3이다 라는 이런 두 가지 값이 존재하죠. y는 3과 x는 1이에요. 근데 대칭이 되는 점은 얘네의 교차 지점입니다. 1,3이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값이 양수다 보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야. 누가? y는 x분의 2란 녀석이 평행 이동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값들이 될 건데 여기서의 또 움직이는 자, 기울기가 1인 녀석, 기울기가 마이너스 x1인 녀석 해갖고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란 겁니다. 자, 걔네들도 어떻게 움직이겠다? y는 x라는 녀석이 평행 이동해서 y 빼기 3은 x 빼기 1이 대입해서 y는 x 플러스 2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평행 이동을 해서 y 빼기 3은 마이너스의 x 빼기 1로서 써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돼서 얘네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로 우리가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y는 x분의 k 형태, y는 x분의 k 형태에 대한 그 성질들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그대로 따라가갖고 이쪽으로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자,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역함수 한 번만 얘기할 겁니다. 자, 역함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y는 x 빼기 2분의 1과요. 더하기 1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실제를 구하면 얘가 f함수야. 그리고 얘가 f의 역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 거냐면 x랑 y 바꾸면 되죠. x는 y 빼기 2분의 1과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x 빼기 1은 y 빼기 2분의 1입니다. 하고 그리고 역수 x 빼기 1분의 1과 y 빼기 2다. 그래서 결론 y는 x 빼기 1분의 1과 더하기 2가 되겠다는 거야. 자, 이런 스탠다드 표준형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복잡한 형태들보다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로 바꾸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있죠. 바로 뭐다? 점근선이 x가 2고 y는 1인데 얘네들 두 개 바꾸니까 뭐가 됐어? 바로 얘죠. 그래서 앞으로는 x랑 y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만 싹 바꾸고 위에 있는 이 계수값은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걸 우리는 바로 역함수다라고 갖다 쓰자는 거예요.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형태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또 질문 있으시면 제 밑에 있는 카톡으로, 오픈 카톡으로 또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는 방법이, 좀 이렇게 표준형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y는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를 하기로 합니다. 얘네를 통해 갖고 어디서 누가 나왔는지 추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cx 플러스 d 분의 얘를 cx 플러스 d가 필요해. 근데 어쨌든 c가 사라지고 a가 생겨야 되니까 c분의 a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 간편 계산해보면 ax 플러스 c분의 ad가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저 친구가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c분의 ad 값이 될 거고요. 더하기 b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cx 플러스 d 분의 마이너스 c분의 ad와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뒤에는 c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점근선 하나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점근선. 자,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가져가자 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y에 대한 점근선이 되겠죠. c분의 a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거 구하자고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자, 추적. 얘네들 바로 구하는 방법의 공식을 알자라고 하는 거지. 자, c분의 a는 어디 있어? 요겁니다. 얘네들 개수값을 분수로 표현하면 y 점근선. 그리고 분모 0 되는 거 해서 바로 x 점근선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들면 y는 x분의 2,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이 있어. 자, 바로 구할게. x가 뭐다? 마이너스 2죠? 바로 보이죠? 자, 위아래 값에서 y는 1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즉 뭐? 3이다 라고 우리는 점근선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좀 더 빠르게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맞춰 갖고 우리가 한번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먼저 풀어보시고, 잠깐 멈췄다가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쫙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값 y는 x분의 5죠. 자, 일단 정의역은 x가 0인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겠고요. 자, 치역도 마찬가지로 y는 0인 모든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제로랑 y는 제로다 라고 두 개 쓸 수 있겠고요. 자, 그래프 점근선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수다. 이쪽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2번 친구입니다. 자, 2번은 0이 안 되게 x는 3인 모든 실수가 돼야 될 거야. 자, 하지만 이제 y 값이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기 편한 표준형으로 보자는 거죠. 표준형으로.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보기 위해서 바꿔봅시다. 자, y는 x 빼기 3분의, 자, 2배에다가 x 빼기 3을 했고, 자, 2x 빼기 3, 2x 빼기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6과 더하기 5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x 빼기 3분의 11과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y는 2가 되지 않는 모든 실수다. 자, 그때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3과 y는 2가 점근선이 될 거야. 자, 그럼 점근선까지 우리가 구했으니까 얘들 값이 x는 3이다. 그리고 y는 2다. 한 다음에 위에 거 양수 이거 확인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함을 살려보자면 이 y절편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y절편. 자, 여기다 넣을 거 0은요. x에다 0 넣는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y절편. y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위치가 좀 더 보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게 아니겠네 라고 해서 한 이쯤 찍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보정이 돼서 이런 값이다 라고 조금 더 찍어줄 수가 있어요. 얘도 좀 더 뒤에 후퇴해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값을 그리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y절편값을 좀 구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샥. 자, 3번입니다. 자, 3번 파트도 마찬가지로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자, y는 3x-1 분의 얘를 3x-1을 먼저 만들어주고 3분의 5죠. 자, 계산해주면 5x-3분의 5라서 더하기 3분의 5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더하기 1이다 라고 잡아줬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점근선 구하면서 정의역과 치역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3x 빼기 1 분의 3분의 8이다.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5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 밑에 있는 분자를 3으로 묶어줘야 돼요. 3으로 묶어줘서 3배에다가 x 빼기 3분의 1 잡아주게 되겠고요. 얘는 3분의 8입니다. 앞에는 개수가 이렇게 있어서 얘를 번분수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계산해보자면 얘는 9분의 8이 앞에 곱하기 x 빼기 3분의 1분의 1이다 라는 형태로 좀 보셔도 돼요. 자, 점근선은 구하자면 x가 3분의 1이다. 그리고 y가 3분의 5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샥 해서 x가 3분의 1 파트 여기쯤 될 거고요. 자, 이쪽쯤 될 거고 y는 3분의 5다. 좀 더 올라가 있는 값 해서 양수죠. 여기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뭐 하겠다. y절편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0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아래쪽 살짝 내려가게끔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 하나다 보니까 꼭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엔 4번인데, 자, 그 전에 여기 정의역이랑 치역은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이 아닌 거, 3분의 5가 아닌 거 이렇게 주면 돼요. 얘네가 두 개가 아닌 모든 실수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역으로 우리는 점근선이라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들어가는 범위죠. 저기 0이 되는 범위 빼곤요. 그래서 정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파트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최대한 귀찮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해졌는데,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y는 3x 빼기 1과 분의 3x 빼기 1을 만들어줘야 되고 3분의 5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계산해보니까 5x 빼기 3분의 5죠. 그래서 더하기 3분의 5랑 더하기 1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3x 빼기 1분의 위에가 3분의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값을 보자면 더하기 3분의 5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근데 잠깐만, 밑에 거 제가 똑같은 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위에 거 3번을 푼다고 했던 게 4번을 풀었네요. 자, 그냥 4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다시 보자면, 자, 밑에 3번 3x 빼기 2입니다. 그래서 얘가 3x 빼기 2분의 3x 빼기 2에다가 3분의 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5x 빼기 3분의 10이 될 거야.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0 값에다가요, 뒤에가 더하기 1이죠. y는. 그래서 얘는 3x 빼기 2 분의 3분의 13이 될 거고 플러스 3분의 5죠. 자, 이번엔 그냥 할게요. x가 3분의 2여야 되고요. 점근선이 y는 3분의 5가 되어야 되겠죠. 위의 값 자체는 양수다 라고 해서 우리의 그래프는 3분의 1을 갖고 있는 x가 3분의 2, y는 3분의 5를 갖고 있는 이 녀석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값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름 또 여기다가 또 00 집어넣어 갖고 어디쯤 지나가는지에 대한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보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뒤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한 녀석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유리수의 그래프의 평행 이동 파트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거 1번입니다. 자, 쟤네들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이동한 것이다. 자, 그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 빼기 2 분의 x 빼기 2로 맞춰줘야 되겠죠? 앞에 계속값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에 더하기 3이란 겁니다. 쉐라락.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다가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이동을 누구로부터 한 거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란 값에서부터 이렇게만큼 이동을 했어 라게 되는 거죠. 얘네가 지금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간 거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2라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해석해. 점근선으로 해석하는 거죠. 얘네 이거에 대한 점근선이 x가 0랑 y가 0이었어. 그럼 위의 녀석의 점근선은 x가 2랑 y가 마이너스 2란 거죠. 2, 마이너스 2 만큼 간 거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a는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비교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직접 이동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이번엔 2번 파트고요. 자, y는 x분의 5의 그래프는 x축의 방향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다. 그때 얘네가 됐을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또 한번 풀어보죠. 자, 먼저 아까의 반대 파트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번엔 이동을 시키겠대. x분의 5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야. y 대신에 y 플러스 1은 x 대신에 x 빼기 2분의 5가 되겠죠. 자, 다시 풀어보자면 얘는 y는 x 빼기 2분의 5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정리해줘야죠. 자, 그래서 y는 x 빼기 c 분의 ax 플러스 b입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자, 문자가 왔다고 해서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x 빼기 c 분의 x 빼기 c로 만들어주고 뭐 하겠다? a. 그리고 얘는 풀어보니까 ax 빼기 ac가 돼서 플러스 ac 없애주는 거죠. 뒤에 거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b가 필요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면 x 빼기 c 분의 ac 플러스 b고요. 더하기 a겠다는 거예요. 자, 비교 판단하면 되죠? 비교하자 해서 c가 누구? 2다.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에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ac 플러스 b가 5가 돼야 되는데 앞에 두 개 있죠.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5니까 b는 누구? 7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ABC 값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좀 어려울 게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실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또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y는 x 플러스 2예요. 자, 계속해서 계산입니다.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자, x 플러스 2에다가 자, x 플러스 2 똑같이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3입니다. 거기에 그냥 할게요. 더하기 6 하고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 분의 7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쟤네들 범위가 주어졌네요. 우리도 당연히 유리 함수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리고 우리 나름 그래도 y 절편 좀 구해 놓을게요. 그냥 제가 이쁘게 그려주려고요. 얘는 0 넣으면 2분의 1이에요. 요쯤 지나네요. 그래서 대략적인 값이 얘라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야. 자, 점근선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가서 4 정도까지입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그려보자면 자, 위에는 끝이 없어요. 근데 얘는 밑에가 끝이 이렇게 있죠. 자, 우리는 저렇게 아래쪽에 있는 값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4일 때 값 넣어볼게요. 그래서 4일 때 값은 4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죠. 즉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1 정도의 값을 갖겠네요. 자, 얘가 최소죠. 그래서 y는 뭐야? y가 마이너스 6분의 11보다 큰 값이 얘들에 대한 치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위로 쫙 올라가니까 얘는 점근선으로부터 계속 한없이 가까이 가서 끝이 없어요. 무한대까지 갑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슉.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는 y는 x 플러스 2 분의 3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또 마찬가지로 y는 x 플러스 2에다가 3에다가 x 플러스 2죠. 계산. 3x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해주고 위에 값 4 갖고 오자는 거지. 이렇게 갖고 오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다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얘를 먼저 그려줄게요. 자, 간단하게 좀 그려주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점근선 마이너스 2랑 y는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는 여기, 또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값이 있을 거야. 자, 이번엔 대충 그릴게요. 자,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짜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얘는 어디다? 이렇게 지나는 녀석이겠죠. 그럼 그는 어딜 지나야 돼? 얘네, 교차하는 지점. 즉, 쟤는 마이너스 2,3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 대입하자. 지나야 되니까 대입. 3이란 값은 2 플러스 k니까 우리의 k는 누구다? k 값은 1이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칭은 대개는 다 점근선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점근선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제가 그려서 몇 개를 보여주려고요. 자, 샥 돼 있고요. 얘네가 이제 뭐 점근선들이 또 존재할 겁니다. 자, 점근선은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값이 x가 3이겠고요. y는 1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또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요. 자, 그러면 얘네가 안 주어져도 얘가 뭐단 거 알아요? 0,0이죠. 나중에 어떤 절편이나 이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거. y는 x 빼기 c다 라고 하면 또 맞춰줘야지. 아까처럼 계속 해봤던 거죠. x 빼기 c 맞춰주고 더하기 ac와 더하기 b다. 그리고 또 아까 계속했던 것처럼 x 빼기 c에다가 ac 플러스 b예요. 더하기 a 값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점근선이 x는 c와 y는 a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야? 얘가 c래. c 누구? x는 3과 y는 1이다 라고 하니까 a는 1과 c의 값 3이다 라고 우리는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0,0을 여기다 넣어줄 거야. 나머지에다가 싹 다 값을 대입을 하고, 그러니까 y는 x 빼기 3과 3 플러스 b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여기다 뭐 하자? 00 집어넣겠대요. 0,0. 그래서 대입해주면 0은 마이너스 3에다가 3 플러스 b 더하기 1이다. 자, 그럼 넘기면 되죠. 넘겨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b예요. 자, 넘어가면 3 없으니까 b보다 0 되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있어봤자 뭐다? 얘들은 점이 이렇게 절편들이 하나가 주어질 거고 나머지 점근선들로 주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한 문제예요. 심한 문제. 자, 여기까지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앞에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오시고요. 근데 이전에 부분들이 다 이해됐다라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면서 좀 더 고득점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x 플러스 1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를 또 이렇게 봐주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쟤들 y는 x 플러스 1과 x 빼기 3에 대해서 먼저 그려줘야 돼요. 자, y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1 붙으니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파트에서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1파트에서 점근선들이 있겠네요. x는 1과 y는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얘가 음수 파트에 대해서 좀 지나갈 거고요. 0 집어넣어서는 얘가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얘는 지금 kx 플러스 1이에요. 자, 우리가 기존에 뭘 배웠었냐면요. 어떠한 점 P라는 데가 지났어. 얘를 x1과 y1이고 기울기가 m인 직선에 대해서 y 빼기 y1은 m에다가 x 빼기 x1이다 라는 걸 했어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써진다면 기울기가 m이고 점이 x1과 y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위에서 주어진 거 그렇게 표기합니다. y 빼기 1은 k에다가 x 빼기 제로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면 대개는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런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얘 뭐다? 0,1을 지났어. 지나고 기울기가 누구다? k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0,1을 먼저 찍어줘요. 난 저기 찍어주겠어 라고 해서 0,1을 반드시 지나는 점이에요. P라고 할게요. 자, 근데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자,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면 자, 밑으로 내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내리다 보면 딱 정확하게 접하는 시점이 딱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접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거 위로는 당연히 안 만나겠죠. 얘가 딱 접하는 그런 한계 지점이 될 거니까 요 중간이요. 자, 그리고 얘는 나머지 파트는 자, 요 부분에서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근데 얘는 내려가선 안 돼요. 왜?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얘가 더 위로 가서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겠죠. 왜냐? 일단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분명히 내려간 녀석이야. 근데 유리함수는 위로 올라간 녀석이죠.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접하진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사이값, 얘가 되는 공간에 이 사이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접한다라는 거랑 얘는 기울기가 이때가 기울기가 0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k값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울기값 구하러 갈 거예요. 자, 접하는 값이니까 뭘로 하자? x 플러스 1 분의 x 빼기 3과 kx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쓸 거예요. 자, 근데 이 판별식 쓰기 전에 얘는 이미 뭘로 돼 있었냐면 위에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어. 더하기 1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과 kx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4가 kx 제곱과 더하기 kx가 돼요. 자, 또 가자면 kx 제곱 플러스 kx와 더하기 4는 0이다. 판별식 d 써주면 k 제곱 마이너스 4k입니다. 4에 있으니까 16k죠. 걔가 접해야 되니까 0이죠. 즉 k에다가 값은 k 빼기 16이 돼서 0입니다. 즉 우리 요 값은 뭐밖에 안 된다. k가 16일 때가 양수값이니까 요 때가 요거 요 그래프의 기울기죠. 요 사이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k의 범위가 되겠어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녀석. 저런 해석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 방법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문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일 때 또 어떻게 해보겠냐? 자, 일단 직선. 어쨌든 우리는 유리함수니까 그래프부터 그려보고 유리함수 점근선은 x와 3이고요. 일부러 계산하기 쉽게 저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x와 3.
그래서 얘는 x가 3이고요. y가 2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또 이 녀석 이 녀석 또 계산해 줘야겠대요. m이란 값으로 묶어줘요. 그럼 x 빼기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란 값을 묶어줘요. 그러니까 y 빼기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얘는 y 빼기 2는 m에다가 x 빼기 3으로 해석이 돼요. 그럼 어디 지나? 0 되고 0 되는 값이니까 3,1을 지나고 기울기란 값이 m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이렇게 잡아줄게. 이렇게랑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 m이야. 자, m이면 여기 3,2죠. 어디 지나요? 3, 여기에요. 자, 근데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얘네들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얘네들 다 만날 거. 이런 애들 만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언제 안 만나냐? 안 만나는 지점. 얘네 서 있을 때 딱. 그리고 요런 지점들에 대해서 안 만날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만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보다는 살짝만 기울여줘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와도 되고 더 내려가자면 이렇게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도 됩니다. 자, 근데 안 만나는 시점이 언제 나오냐면 딱 요때 점근선이랑 겹쳐지는 그때죠. 이때가 기울기가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 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기가 항상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항상 만나도록 만드는 부분들은요. 자, 왜 그러냐면 얘가 기울기 0이죠. 근데 기울기가 더 커질 수는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기울기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예요, 거의.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왜냐면 자, 만약에 세워진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되냐면 세워진 부분의 정의. 자,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는 x 증가량분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얘기하죠. 자, 두 점에 대해서 빼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3이에요. 그럼 얘는 1,5죠?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구하면 1 빼기 1과 5 빼기 3이다. 이래 버리니까 0분의 2예요. 값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값은 계속 커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왜 0분의 2가 왜 커지기만 해요? 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요거 계산해 보면 돼요.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가 고정이 됐어. 그럼 밑에 값이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대충 4예요. 그리고 분모로 좀 더 줄여볼게요. 0에 가깝게. 그럼 얘가 3분의 1 정도죠? 얘가 2야. 그럼 얘 뭐야? 6이죠. 그 다음에 얘가 한 10분의 1 하고 2야. 그럼 얘가 20 나와요. 점점 값이 커지죠. 뭐 했는데? 내가 위에는 고정시켰어. 2로. 하지만 분모 값은 뭐다? 점점 줄였죠. 0으로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숫자가 커지죠. 그럼 더 0이랑 가까워진다는 건 뭐겠어? 얘들 값이 점점 계속 커지겠다 라는 값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m이 0보다 크게 되겠구나. 넘어가면 음수 파트니까요. 이 부분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죠. 자, 다음. 자, 이번에 유리함수의 특성을 한번 활용을 해갖고 반복되는 값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반복되는 값. 자, 유리함수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대개는 이 fx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얘가 x 빼기 3과 분의 얘 3배에다가 x 빼기 3 그리고 더하기 9와 더하기 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x 빼기 3분의 10과 더하기 3이죠. 점근선이 3과 3이에요. x는 3과 y는 3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일 때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 같은 녀석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실제 값을 볼게요. f4야. 그럼 얘는 4 빼기 3분의 10에다가 더하기 3이고요. 그래서 얘는 13 값이 됩니다. 그럼 f 두 번째 거 둘에다가 우리가 13, 4를 넣자라고 한다면 f와 f4입니다. 이렇게. 그럼 f4 값은 방금 했던 거에서 13이 되겠고 13값 넣어주면 10분의 10이라서 더하기 3. 즉 뭐다? 4예요. 되돌아왔죠? 상현이 f3이라고 하는 친구에 내에 4를 넣게 되면 13 나오겠고요. f4는 4 나와요. 그래서 뭐하다? 두 번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행할 때 1, 2, 3, 4, 1, 2, 3, 4 우리가 1일 때 13 짝수일 때 4 홀수일 때 13 짝수일 때 4 짝수죠? f 100에다가
4라는 녀석은 뭐다? 4. 끝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만 체크하시면 되냐면요. 요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두 개만에 돌아와요. 다시. 점근선이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x는 3과 y는 3. 점근선이 같은 수치를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유리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파트를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얘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 했어? 기본적으로 점근선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그거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fx라고 해서 얘는 바꿔줄게요. 2x 빼기 c와 얘는 위에다가 2배 ax 빼기 c에다가 2분의 a예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ax 빼기 2분의 ac니까 자, 뒤에 값은 플러스 2분의 ac와 더하기 b로 쓰자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쓰자면 얘가 2x 빼기 c 분의 2분의 ac 플러스 b가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a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걔가 바뀐 친구가 뭐래? 점근선을 또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얘도 f의 역함수 x를 또 한번 구할게요. 자, 2x 플러스 1과 얘는 2x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계산해주자면 얘는 2x 플러스 1과 분의 2분의 4니까 2분의 7이죠. 7 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값이 얘를 또 역함수니까 다시 되돌려줘야 되겠지. 자,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형태를 좀 맞춰줘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2로 나눠줄게. 그럼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위에다가 4분의 7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자, 그래서 우리의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 보내자면 fx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얘가 점근선을 이용하라 했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요.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이런 값이야.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얘네 바꿔줍니다. 그럼 x가 뭐다? x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분의 4분의 7은 그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얘가 점근선이 다시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뭐야? 얘네도 돌아왔어요. 똑같은 값이죠. 즉 2분의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라는 값 마이너스 1. 자, a라는 값 마이너스 1이고 밑에 2x 빼기 c라고 돼 있는 녀석이 있죠. 얘도 똑같이 좀 바꿔줄게요. 한 번만 더 바꾸자. 그래서 얘가 x 빼기 2분의 c에다가 분의 4분의 ac와요. 더하기 2분의 b예요.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 또 2분의 c라는 친구가 2분의 c가 마이너스 2분의 c가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c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맨 위에 있는 녀석 이 친구도 대입해 줄게요. 자, 4분의 3에다가 더하기 2분의 b예요. 이 친구는 4분의 7이 돼야 되겠죠. 그냥 4 곱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2b는 7이다. 2b가 4가 되겠고요. b는 누구? 2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b, c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나마 제가 밑에 분모에다가 이런 2나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갖고 얘가 나름 복잡한 형태의 풀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닌 녀석들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점근선들만 바꿔주자는 거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바꿔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게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푸는 방법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바라보았고요. 좀 더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센수학이랑 이제 RPM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좀 요청을 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더 문제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랑 번호도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걸로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무리식을 하고 무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